평범한 하루가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조리사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지. 새벽 4시 반 차가운 조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인생 청취록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손바닥을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올리자 차가운 기운이 팔꿈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미지근하면 미지근하다고, 차가우면 차갑다고 정직하게 대답하죠. 새벽 4시 28분, 불이 꺼진 조리실에서 형광등을 하나씩 켜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미라 출근합니다.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우유 박스를 확인하며 전표를 뒤적였습니다. 전표상으론 20개인데 눈앞의 실물은 18개. 숫자 2개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봐도 똑같았습니다.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새벽부터 꼼꼼하시네, 미라 씨. 관리 아저씨의 농담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웃어넘기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웃지 말자, 기록하자. 온도 로고의 곡선을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4시 28분 1.1도씨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다 정상인 건 아니죠. 택배 박스 옆면에 붙은 친환경 산지 직납 스티커를 유심히 봤습니다. 모서리가 이상하게 너덜거렸고 뭔가 한 번 더 붙인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니 두께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아래에 더 있었습니다. 라벨이 2번 붙으면 마음은 몇 번 붙였을까? 큰 솥에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칼날을 단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리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자를 들어 첫 육수를 우리며 오늘 메뉴를 점검했습니다. 참치 크림 파스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메뉴가 제일 위험합니다. 소스가 크리미해지면 뭐든 감춰지거든요. 색깔도 냄새도 맛도.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전처리실로 이동해서 건더기를 체크하며 알레르기 표기표를 꼼꼼히 펼쳤습니다. 견과류 없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스에 붙은 소스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트레이스 어마운트 피넛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번진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지운 듯한 스탬프였습니다.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원장님, 이 소스 성분표 다시 확인 부탁드려요. 표기는 완벽해야죠, 미라 씨. 원장의 말끝이 묘하게 길었습니다. 표기만 완벽하면 되는 걸까요? 말 대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전표 마이너스 입고 사진 마이너스 온도 마이너스 성분표. 작은 고리 하나가 체인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연결되어야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조리실로 돌아와 재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양파를 썰며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이 양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침 6시 반 어김없이 도착하는 유통차가 문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은 서명 칸을 손가락으로 2번 톡톡 두드리며 급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쁘셔서 확인 생략하셔도. 아니요, 오늘은 더 천천히 볼게요. 기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폴리백 하나하나를 뒤적이며 확인했습니다. 그때 기묘한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어게닉 프리미엄. 반짝거리는 금색 테두리가 화려했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모서리를 손톱으로 살짝 밀자 밑에서 오래된 날짜가 스치듯 드러났습니다. 라벨이 옷이라면 옷 안쪽엔 진짜 몸이 있는 거다. 7시 20분. 조리실 문틈으로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새어들어왔습니다. 요새 식자재 박스가 이상하대. 뭐가? 스티커를 2번씩 붙여놨어. 왜 그러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7시 50분. 조리실 문틈으로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 웃음소리, 책가방 부딪히는 소리. 하루 중 가장 생동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판에 둥근 파스타를 올리며 알레르기 카드가 놓일 테이블 위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혹여 사고가 나면 동선이 생사를 가르니까요. 그때 조합 운영이사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왜 하필 오늘? 미라 씨, 요새 서류 사진 많이 찍으시던데 일에 집중을. 아이들 밥이 제일입니다. 그의 시선이 박스 구석을 훑었습니다. 뜯긴 라벨 부분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가위로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소스가 흘러나오는 순간 냄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냄새였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정직한데 어른들의 표정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온도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은 다르더군요. 배식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곧 줄을 설 겁니다. 배고픈 아이들, 믿고 먹을 아이들. 그 작은 손들이 받아갈 식판 하나하나가 제 양심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배식 30분 전 복도 끝에서 아이 한 명이 알레르기 카드를 꼭 쥔 채 뛰어왔습니다. 조금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땅콩 안 들어가죠? 그 순간 목구멍 어딘가가 바짝 마르고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밥값이 아니야. 신뢰값이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향이 강했습니다. 원두 향인지 방향제인지 뭔가를 덮으려는 냄새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과 브로커가 나란히 앉아 회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브로커가 재빨리 몇 장을 뒤집어 덮었습니다. 회계 장부를 펼쳐보니 단가가 지난달보다 18% 뛰어 있었습니다. 산지 직납이라면 중간 유통업체 마진이 빠져서 떨어져야 하는 값이 오히려 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다시 계산해봐도 이상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요. 요새 모든 게 비싸잖아요. 원장의 설명이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납품처는 동일하고 물량도 동일한데 단가만 오르면 결국 레시피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브로커가 명함을 내밀며 번쩍 웃었습니다. 하얀 치아가 과도하게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라 최고급만 쓰죠. 저희를 믿고 맡기세요. 믿음은 기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거든요. 전표 마이너스 온도 마이너스 입고 사진을 하루치 묶음으로 저장 폴더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5년 9월 27일 패링. 점심 준비를 위해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뒤편에 쌓인 박스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모서리에 스티커를 확대해 찍었습니다. 미세한 칼집이 촘촘했습니다. 라벨갈 이용 칼날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스티커를 바꿔 붙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늘 모서리를 남기는구나. 조리실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생장갑을 갈아 끼던 동료 진숙 언니가 소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미라야, 소스 봉투 색이 어제랑 달라. 색이? 어제는 빨간색 테두리였는데 오늘은 파란색이야. 브랜드가 바뀐 건가? 진숙 언니의 말에 소스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색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성분표는 동일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포장이 다를 리 없잖아요. 알레르기 카드를 들고 배식대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얼굴들이 환하게 웃으며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혹시 땅콩 알레르기 있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먼저 말해줘. 세 줄 뒤에서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해갔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 119 빨리. 진숙 언니가 소리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뒀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조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급식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성분표에는 견과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이 브로커와 수군거렸습니다. 표기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극미량이라 표기 안 한 걸 수도. 극미량이라고요?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극미량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밥값이 아니라 양심값이다. 그날 오후 원장에게 성분표 재확인과 납품사 교체를 정식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A사 용지에 또박또박 적어서 날인까지 받으려 했습니다. 원장은 무표정한 채로 문서를 받아들더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럼 조리사님이 입고부터 다 책임지세요. 문제 생기면 조리사님 책임이에요. 책임지라고요? 저는 이미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아이들 밥을 책임지고 있다고요. 저녁 시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쓰러진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납품 부정, 급식 비리, 라벨 조작. 검색 결과들이 무서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박스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스티커를 뜯어낸 흔적, 날짜를 지운 흔적, 다시 붙인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카메라로 하나하나 찍어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이야기의 문법입니다. 발주서 마이너스 입고 사진 마이너스 온도로 9-POS 납품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페어링이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로 스티커를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DB상 입고 시간은 5시 40분인데 실제 냉장차 도착은 6시 27분이었습니다. 27분의 시간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뭔가 조작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숙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라야, 나도 사진 찍었어. 어제 소스 봉투 색깔 바뀐 거. 언니도? 우리가 본 걸 남기자. 입으로 말하면 잊히지만 사진으로 말하면 남아. 동료 한 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성분표 불일치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기록해뒀어요. 셋이 모여 증거들을 취합했습니다. 각자가 느낀 이상한 점들을 종합하니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체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수였습니다. 그날 밤 시청 홈페이지를 뒤져서 공익제보 보호 창구를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 조항도 있었습니다.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USB에 모든 증거 파일을 저장하고 목걸이에 달았습니다. 작은 USB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진실이요. 내일은 좀 더 용기를 내보자. 다음 날 아침 조리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탓인지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냉장고 온도를 체크하고 식자재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스티커의 미세한 접힘, 박스 모서리의 칼자국, 날짜 위에 덧씌워진 새로운 라벨들.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점심 10분 전 위생장갑을 갈아 끼던 동료 진숙 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미라야, 소스 봉투 색이 어제랑 또 달라. 또? 어제는 파란색이었는데 오늘은 초록색이야. 매일 바뀌는 게 정상인가? 진숙 언니의 말에 소스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색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명과 성분표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 포장 색깔이 매일 바뀔 리 없잖아요. 제조업체에서 색깔을 매일 바꿔서 출고할 리도 없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제조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스티커로 붙인 날짜였는데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살살 밀어보니 밑에서 다른 날짜가 살짝 보였습니다. 분명히 날짜를 바꿔 붙인 거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알레르기 카드를 들고 배식대에 섰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터라 더욱 신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혹시 땅콩 알레르기 있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먼저 말해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놓치는 아이가 있을까봐 2번, 3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세 줄 뒤에서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쓰러진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도 같은 알레르기가 있었나 봅니다.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해가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이상해. 목이 간질간질해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쉬기 시작했고 얼굴에 빨간 반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19, 119 빨리 불러. 진숙 언니가 소리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과호흡에 빠졌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기도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어제 경험이 있어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명히 식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급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모두 폐기하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원장과 브로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둘 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원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똑같은 증상이에요.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성분표 확인 다시 해봐야겠어요. 브로커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조리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도. 조리 과정에서 오염이라고요? 저희는 철저하게 분리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조리 도구도 따로 쓰고 조리 공간도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아닙니다.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식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브로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자재의 문제라니요? 저희는 최고급 재료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분표가 틀렸거나 아니면 실제 식자재가 표기와 다른 거겠죠.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원장이 중재하듯 나섰습니다. 일단 진상 파악이 먼저겠네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신고는 좀. 브로커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론에 나면 학교 이미지에도 안 좋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아이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이미지를 걱정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이미지는 나중 문제죠. 제 말에 브로커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협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조리사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합 운영이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화를 다 들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과 브로커 그리고 조합 운영이사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짜고 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미라 씨, 요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운영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민하다고요?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식자재 때문인지 확실한가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원인이라니요? 알레르기 반응은 명확합니다. 특정 물질에 노출됐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분명히 공통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분표에는 견과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표기 실수일 수도 있고 극미량이라 표기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브로커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오히려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극미량이라도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분을 정확히 표기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에요. 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식자재 검수를 더 철저히 하겠어요. 미라 씨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납품사도 바꿔야겠네요. 믿을 수 없는 업체는 쓸 수 없으니까요. 제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브로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납품사를 바꾸자고요?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성급하다고요? 이틀 연속 아이들이 쓰러졌는데요. 더 기다렸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운영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조리사님이 입고부터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앞으로 문제 생기면 조리사님 전적 책임이에요. 책임지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미 책임지고 있어요. 매일 새벽부터 아이들 밥을 책임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잘못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건 말이 안 되죠. 좋아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대신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문서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원장실을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실로 돌아와 진숙 언니와 영양사 선생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뭘 하려고? 증거를 모아서 정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진숙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불이익이에요.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양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가면 더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말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쓰러진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이, 오늘 아이. 내일은 또 누가 쓰러질까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급식 비리, 식자재 조작, 라벨 가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부 고발로 밝혀졌더군요. 내부 고발자들의 인터뷰를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겠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더군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리실에서 어제 남은 식자재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스티커를 뜯어낸 흔적, 날짜를 수정한 흔적, 다시 붙인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카메라로 하나하나 찍어 저장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찍고 확대해서도 찍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해야 하니까요.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건 밥값이 아니라 양심값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설령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증거는 이야기의 문법입니다.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숫자와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주서 마이너스 입고 사진 마이너스 온도로 9 마이너스 POS 납품증을 시간 순으로 페어링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각 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2025-9-27만 428온도 로그, 2025-9-27만 630입고 사진, 2025-9-27만 915성분표 사진. 작은 고리 하나하나가 모여 체인을 만들듯이 작은 증거들이 모여 큰 진실을 만들 것입니다. 바코드 스캐너 앱을 다운받아서 스티커들을 하나씩 스캔해 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DB상 입고 시간은 540인데 실제 냉장차 도착은 627이었습니다.
47분의 시간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뭔가 조작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새벽 더욱 일찍 출근해서 창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박스 더미 뒤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빈 스티커 롤과 작은 커터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벨을 갈아치우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미라야,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 진숙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빈 스티커 롤을 보여주자 진숙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여기 왜 있지? 누군가 라벨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영양사 선생님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본 걸 남기자. 진숙 언니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하면 잊히지만 사진으로 말하면 남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증거는 기억보다 강하고 사진은 말보다 정확하죠. 그날부터 세 사람이 조를 짜서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진숙 언니는 조리 과정의 이상 징후를, 영양사 선생님은 성분표 불일치를, 저는 입고와 보관 과정의 조작 흔적을 각각 담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을 컴퓨터로 정리하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라벨 교체는 주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출근하기 직전 시간이었죠. 그리고 교체되는 라벨들은 모두 유통기한이나 성분표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네. 영양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수야. 시청 홈페이지를 열어 공익제보 보호 창구를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진숙 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야죠.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 날 거예요.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용기가 났습니다. 제목을 급식 식자재 라벨 조작 및 성분 허위 표기 신고라고 적었습니다. 신고 내용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1. 라벨 교체 흔적과 도구 발견. 2. 성분표 불일치로 인한 알레르기 사고 발생. 3. 유통기한 조작 의혹. 4단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익. 각 항목마다 증거 사진과 시간, 장소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올리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현장을 목격해야 했죠. 다음 날 새벽 4시 조리실 앞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4시 50분쯤 관리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죠. 그리고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아저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박스들의 스티커를 떼어내고 새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을 일주일 뒤로 조작하고 성분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작업을 마치고 나가자 조작된 박스들을 다시 한번 촬영했습니다. 전과 후의 차이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 아저씨가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뭔가 깜빡한 게 있었나 봅니다. 조리사 최미라입니다. 일찍 와서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닌가요?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봤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식자재 상태가 걱정되어서요.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오세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합 운영이사가 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라 씨, 요즘 새벽에 창고를 자주 들락날락 하신다던데요. 식자재 점검 때문입니다. 점검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하다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불편한 건 아닌가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화합도 중요하죠.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마세요. 예민하다는 말을 또 하네요. 아이들 생명을 지키려는 게 예민한 건가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운영이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확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확하게 일했다는 뜻인가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단지 더 철저히 하자는 것뿐입니다. 철저히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책임을 미라 씨가 지세요. 입고부터 조리까지 전 과정을 미라 씨 단독으로 책임지세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걸까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미라 씨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거죠? 네, 대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운영이사가 씩 웃었습니다. 불쾌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각서를 써주세요. 각서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USB에 모든 증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동영상, 사진, 문서, 녹음 파일까지 작은 USB 하나에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목걸이에 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익명 번호가 발급되는 걸 확인하고 법적 보호 조항들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보복 조치 시 가중 처벌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괜찮을까? 진숙 언니가 마지막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괜찮지 않아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일자리보다 소중한 게 양심이에요. 영양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정말 큰 사고가 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공익 제보 포털에 신고서를 올렸습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확인 메일이 왔습니다. 귀하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2025-927-1.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조리실에서 평소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브로커가 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여기서 하시죠. 사람들이 있는데. 따로 나와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하세요. 숨길 얘기가 아니라면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브로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요즘 미라 씨 때문에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직원들까지 선동하고. 선동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선동인가요? 저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전이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전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말꼬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 순간 조합 운영이사가 나타났습니다. 둘이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식자재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절도 혐의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절도요? 무슨 소리인가요? 냉장고에서 치즈가 없어졌는데 입고 수량과 맞지 않아요. 그건 처음부터 수량이 틀렸던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기록해뒀어요. 사진으로 기록했다고요? 왜 그런 걸 찍었죠?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요. 정확한 관리?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저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목적이에요. 그럼 증거는 어디 있나요?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증거를 내놓을 수는 없죠. 필요할 때 제출하겠습니다. 운영이사와 브로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미라 씨, 명예를 지키시려면 자진 퇴사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진 퇴사서요?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밥 앞에서 제 명예는 싸게 팔 수 없습니다.
제 말에 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반격은 빠르고 치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운영이사가 내용 증명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식자재 절도 및 횡령 혐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각오하세요. 운영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선반에 있던 치즈 한 블럭이 사라졌고 입고 수량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치즈는 제가 처음 입고할 때부터 수량이 맞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진으로 기록해뒀죠. 이것도 그들의 계획된 함정이었나 봅니다. 이 치즈는 처음부터 수량이 틀렸어요. 제가 입고할 때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사진이요? 왜 그런 걸 찍었죠? 미리 계획한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정확한 관리를 위해 찍은 사진이 오히려 미리 계획했다는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정확한 재고 관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재고 관리는 영양사 선생님이 하는 일인데 왜 조리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조리실로 돌아와 진숙 언니와 영양사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둘 다 황당해했습니다. 이건 너무 억지잖아. 우리가 다 봤는데 미라가 뭘 훔쳤다고. 진숙 언니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입 막으려는 거야. 영양사 선생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네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수법이에요. 그날 오후 브로커가 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 씨,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는 말에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수량이 틀렸던 걸 지금 와서 절도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왜 미리 사진을 찍어 두셨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또 사진 이야기네요.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한 업무요? 그럼 지금까지는 부정확했다는 뜻인가요? 말꼬리를 잡는 수법이 계속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는 거였죠. 더 정확하게요? 의심이 있었다는 건가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셋이 짜고 친 것 같았습니다. 미라 씨, 명예를 지키시려면 자진 퇴사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쫓아내려는 거였습니다. 명예요? 제 명예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킨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들이 위험했다는 뜻인가요?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안전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시는 거 아닌가요? 질서를 어지럽힌다고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가요? 아이들 밥 앞에서 제 명예는 싸게 팔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브로커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요? 좋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구청 민원 창구 대신 공익 제보 포털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민원은 공개될 수 있지만 공익 제보는 비공개 처리되니까요. 더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신고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보호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감형 처리, 신원 보호, 불이익 금지. 법 조항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간절함. 다음 날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조합 이사장이 직접 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나선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라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풀어야겠어요. 오해라고요? 명백한 사실을 오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떤 오해 말씀이신가요? 식자재 관리에 대한 오해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면서 왜 라벨을 갈아치우고 성분표를 조작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죠. 그럼 성분표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분표 불일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연속 알레르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성분표에 없다고 된 견과류 때문에요. 그건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조리 과정 탓으로 돌리려고 하네요. 교차 오염이라면 간헐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연속으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같은 제품을 먹은 아이들에게만 발생했고요. 이 사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거죠. 공개요? 그럼 영업 비밀도 다 공개하자는 건가요? 영업 비밀이라고요? 아이들 밥에 무슨 영업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아이들 안전에 관한 정보는 영업 비밀이 될 수 없어요. 미라 씨,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상적이라고요? 정직한 관리가 이상적인 일인가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이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기 싫다고요? 우리가 왜 하기 싫어하겠어요? 숨길 게 있으니까 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직격탄이었습니다. 이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길 게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당당하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미라 씨,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절도 혐의도 있고 직장 내 질서 문란도 있고 절도 혐의는 조작된 거고 질서 문란이라는 것도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가려봅시다. 제 말에 이 사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봅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공익 제보자 보호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은 무료였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절도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전형적인 보복수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죄만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정말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덫에 빠진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공익 제보 포털에 최종 신고서를 올렸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하고 추가로 발생한 보복 행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신고 접수 확인 메일이 왔습니다. 귀하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조사가 시작됩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리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운영이사와 브로커가 함께 와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뭔가 하신 일이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가 들어온다고. 벌써 연락이 갔나 봅니다. 생각보다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말씀이신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고했죠?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조사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떳떳하시다면. 떳떳하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브로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미라 씨, 이 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피해요? 어떤 피해 말씀이신가요? 조사받는 동안 급식 중단될 수도 있고 학교 이미지도 나빠지고. 급식 중단이라고요? 그들이 제대로 했다면 중단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식자재를 공급했다면 조사받을 이유도 없을 텐데요.
운영이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인가요?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도시 축제일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대량 케이터링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량 조달은 대량 증거를 의미했으니까요.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식자재가 들어오면 그만큼 조작의 흔적도 많이 남을 테니까요. 축제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들뜬 표정으로 조리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규모가 크니까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해요. 네, 당연히 신경 쓰겠습니다. 특히 수량 관리가 중요해요. 부족하거나 남으면 안 되니까. 수량 관리라고 하면서 왜 자꾸 강조하는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축제 전날 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자재가 도착했습니다. 냉장차 3대가 연달아 왔습니다. 적재표를 받아보니 수량이 엄청났습니다. 평소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도 괜찮나요? 기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축제용이니까 원래 많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적재표의 수량과 실제 박스 개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적재표에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0개 정도밖에 안 보였습니다. 수량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요. 축제 때는 워낙 바쁘니까 대충 세는 거예요. 대충 센다고요? 그럴 리 없잖아요. 식자재는 정확한 수량 관리가 생명인데. 하나씩 직접 세어봤습니다. 역시 적재표와 실제 수량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스마다 스티커가 이상했습니다. 겹겹이 붙어 있거나 모서리가 들떠 있거나 칼로 자른 흔적이 있거나 카메라로 하나하나 찍어 저장했습니다. 적재표와 실제 박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앵글에서 찍었습니다. 축제 당일 새벽 3시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숙 언니와 영양사 선생님도 일찍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숙 언니는 조리 과정을, 영양사 선생님은 배식 과정을, 저는 식자재 관리를 각각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해.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영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 모든 걸 기록하자. 오늘이 결정적 증거를 잡을 기회일 수도 있어. 배식 카운터 뒤에서 배식량을 15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몇 명에게 배식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추가로 가져온 식자재는 얼마나 되는지 모든 걸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즐겁게들 하시죠? 즐거운 건 시민들이고 정확한 건 저희 일입니다. 제 말에 브로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량도 정확하고 성분도 정확하고 모든 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저희는 항상 정확하게 해왔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식자재 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재료가 더 있나? 진숙 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아침에 센 양으로는 벌써 떨어졌어야 하는데. 창고를 다시 확인해 보니 새로운 박스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적재표에는 기록되지 않은 박스들이었습니다. 이 박스들은 언제 온 거예요? 관리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추가로 온 거예요. 축제라서 더 필요할까 봐. 추가로 왔다면서 왜 적재표에는 기록이 없는 건가요? 적재표는 어디 있어요? 그건 급해서 못 받았어요. 말이 안 됩니다. 식자재 입고에 적재표 없이 받는 경우는 없어요. 박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티커들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여러 번 갈아붙인 흔적이 역력했고 날짜도 모두 최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날짜를 지우고 새로 써놓은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스티커 가장자리의 접착 흔적, 지워진 글씨의 잔해,
다시 써놓은 날짜에 잉크 번짐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청 위생과에서 합동점 검팀이 나타났습니다. 예정에 없던 점검이었습니다. 브로커와 운영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점검인가요? 브로커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점검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고가 접수된 거였습니다. 어떤 신고 말씀이신가요? 식자재 관리부실과 성분 표기 오류에 관한 신고입니다. 운영이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신고했다는 걸 확실히 안 거였습니다. 점검팀은 체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온도, 식자재 상태, 유통기한, 성분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라벨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박스들의 스티커가 이상하네요. 점검 요원이 제가 찍어둔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브로커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여러 번 갈아붙인 흔적이 보이고 날짜도 수정된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정품만 취급해요. 그럼 이 커터칼은 뭔가요? 점검 요원이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라벨가리 도구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견했던 바로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그건 박스 개봉용이에요. 박스 개봉에 이렇게 정교한 칼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빈 스티커롤들은 뭔가요? 브로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점검팀은 냉장차까지 조사했습니다. 냉장차 뒤쪽에서 라벨가리 흔적이 남은 박스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스티커 아래에서 오래된 날짜가 마치 흉터처럼 드러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통기한 조작이네요. 점검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이사가 발걸음을 했습니다. 오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오해라고 하시겠어요? 점검팀은 샘플을 채취해 갔습니다. 라벨이 조작된 박스들의 내용물을 성분 분석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성분과 표기된 성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해당 식자재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점검팀이 떠난 후 조리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브로커와 운영이사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미라 씨, 당신이 신고했죠?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짓이라고요? 정당한 신고를 했을 뿐이에요. 정당하다고요?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려고 하는데? 일자리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에요. 브로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들 안전? 그럼 지금까지 아이들이 위험했다는 뜻인가요? 위험했죠. 성분이 다른 음식을 먹였으니까요. 성분이 다르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곧 분석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운영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이 일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신이 감당해야 해요. 피해요? 잘못을 바로잡는 게 피해인가요? 학교 이미지 실추, 급식 중단, 우리 일자리 위험.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축제는 계속됐지만 저희는 해당 식자재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른 메뉴로 대체해서 제공했습니다.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점검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조작 흔적이 명확해요. 분석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장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건 가능한 수준이에요. 입건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그날 밤 진숙 언니와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증거를 잡았네. 영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숨길 수 없을 거야. 진숙 언니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으니까요.
라벨 조작의 현장, 조작 도구들, 수량 불일치의 증거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하니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조작의 시작부터 발각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조사실 형광등은 정직했습니다. 숨길 색이 없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시계가 오전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식약처 조사관 2명과 시청 위생과 직원 1명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셨네요. 조사관이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록하게 됐어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유형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페어링 파일을 순서대로 열어 제출했습니다. 1. 발주서 단가 변동 히스토리 마이너스 지난 6개월간 같은 제품의 단가가 18% 상승한 그래프. 2. 입고 사진의 라벨 중첩 클로즈업 마이너스 스티커 모서리를 확대한 사진에서 밑에 다른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 냉장 온도 로그 마이너스 매일 아침 4시 28분에 찍은 온도계 화면들. 4. POS 납품증과 금액 불일치 마이너스 전표상 금액과 실제 계산한 금액의 차이를 엑셀로 정리한 표. 5. 축제날 적재표 마이너스 배식량 간극 그래프 마이너스 적재표에 적힌 수량과 실제 배식한 양의 차이를 시각화한 차트. 증거 정리가 현장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밥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조사관이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라벨 조작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볼 때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동영상은 언제 촬영하신 건가요? 일주일 전 새벽 4시 50분경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우연히 목격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요. 의심이 있어서 며칠간 일찍 나와서 지켜본 거예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관리자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나요? 네, 여전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겠네요. 한편 브로커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팀이 창고를 뒤지자 라벨가리 키트와 빈 스티커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라벨의 접착면에는 미세한 분진이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갈아치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과 당신이 제출한 증거가 일치하네요. 조사관이 휴대폰으로 받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몰래 찍어뒀던 라벨가리 도구들과 똑같았습니다. 역시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있었군요. 포렌식 팀이 회계 파일을 복구하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원금 항목을 경유한 단가 뻥튀기 루트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저렴한 식자재를 구입하고 서류상으로는 비싼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조작해서 차액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라벨 조작이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이네요. 조사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횡령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상으로는 1년간 수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점심시간쯤 운영이사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쪽이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는 끝까지 한다. 문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협박으로는 저를 막을 수 없다고요. 오후에는 알레르기 사고 아이들의 병원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아이들 몸에서 견과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성분표에는 견과류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명백한 성분 허위 표기네요. 아이들이 위험할 뻔했어요. 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면. 조사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품안전법 위반이 확실해 보이네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녁 조리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진숙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라야. 겁나지?
응.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른 척하는 거야. 진숙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 공범이었을 거야. 공범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공범이죠. 그날 밤 집에서 가스 점검표와 똑같은 형식으로 제 마음의 점검표를 그려봤습니다. 두려움 있음, 양심 정상 작동, 연대 안정. 서랍을 닫으며 내일의 배식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내일도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도 정직한 숫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뒤 구청은 보조금 환수 예고를 공지했습니다. 원장 직무정지 통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조합 게시판에는 익명 글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알았다, 눈치만 봤다, 미안하다. 저는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리실 문을 조금 더 일찍 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밝은 빛에서 마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횡령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운영이사도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영양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죠. 새로운 납품업체 선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입찰 과정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단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들도 참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새로운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날 오후 조사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잠깐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밥에서 돈 냄새가 났어요. 밥은 밥 냄새만 나야 하거든요. 조사관도 따라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서류철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뚝배기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든든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일만 남았습니다. 조리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색했지만 고마웠습니다. 미라야, 정말 고생했어. 고생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잘했다. 옳은 일 한 거야. 치매 초기라 가끔 제 이름을 헷갈리시지만 오늘은 또렷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밥은 말이야 정직해야 맛있단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밥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급식 시스템.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급식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었거든. 어떻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정성으로.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고요. 조리실 벽에 새로운 표어가 붙었습니다. 정직한 밥상, 건강한 아이들. 글씨는 서툴렀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퇴근길에 USB를 목에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든 건 USB가 아니라 용기였겠죠.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거였습니다. 아침 신문이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습관처럼 펼쳐본 신문 일면에 큰 활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벨가리 급식 카르텔 적발 형사 송치 보조금 환수. 작은 활자에는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원장, 운영이사, 브로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 완료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초코우유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는 안도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정직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30분 어김없이 조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가 여전히 정직하게 손바닥의 온기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차가움이니까요. 온도 로거를 확인했습니다. 1.2도씨 정상 범위였습니다. 새로운 납품업체에서 온 식자재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깨끗한 라벨, 명확한 성분표, 정확한 유통기한.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조리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식판에 뜨거운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계절 채소나물과 달걀장 조림, 그리고 과일 대신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이 반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접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오늘 급식 진짜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맞춤법은 틀렸지만 마음은 완벽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후원금이네. 조리사님 뉴스 봤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습니다. 응, 봤지. 근데 우린 오늘도 똑같이 해야 해. 똑같이요? 정성껏 만드는 거 말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온도 로고를 다시 확인하고 배식량표를 체크했습니다. 정직한 숫자는 하루만 빠져도 금방 냄새가 나거든요. 썩은 냄새 말고 의심의 냄새가요. 점심 무렵 진숙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너 때문에 많이 배웠다. 나도. 겁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어. 뭐? 같이 있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 진숙 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제 계약 연장 공문이 나왔습니다. 조리 인력 충원과 장비 예산도 함께 배정됐습니다. 현장 노동의 전문성 인정이라는 문구가 공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온몸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새로운 급식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학부모 대표, 영양사, 조리사, 교사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공개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숨길 게 없으면 떳떳하니까요. 오후에 학부모 한 분이 조리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조리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학부모의 아이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TV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라 가끔 이름을 헷갈리시지만 오늘은 또렷하셨습니다. 미라야, 밥은 말이야 정직해야 맛있다. 네, 아버지.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야. 자랑스럽다. 시아버지의 인정이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의 인정이었으니까요. 거실 불을 끄기 전 내일 메뉴판 맨 아래에 작은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양심은 레시피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누가 볼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국자를 씻어 말려두고 휴대폰 메모에 새 폴더 이름을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새로운 시작. 밥을 지키는 일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까지, 그리고 어른들이 배울 때까지.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브로커는 실형, 운영이사는 집행유예, 원장은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3년간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무거운 처벌이었지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익 제보자의 용기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제 이름은 끝까지 비공개로 처리됐지만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급식 우수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학교의 투명한 급식 시스템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는 거였습니다. 발표를 제가 해야 하나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까?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발표 당일 100여 명의 급식 관계자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거창한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나누려고 왔어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양도 맛도 아니에요. 신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정직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조리사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더 큰 용기가 났고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 여러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투명하게 바꾸고 싶어요. 한 조리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동료들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 시작하세요. 동료들은 나중에 따라와요. 옳은 일이니까.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샀습니다. 사회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급식 비리 신고 급증. 투명성 요구 확산. 저희 사건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큰 파장을 만들었구나.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께 신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그렇지. 좋은 일은 전염되는 법이야. 전염되나요? 그럼. 용기도 전염되고 정직도 전염돼. 나쁜 것만 전염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리실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온도 체크, 식자재 점검, 조리 준비.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떳떳함이 주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얼굴들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카레라이스야. 와, 선생님이 만든 카레는 진짜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왜 맛있는지 알아? 왜요? 정성껏 만들거든. 정성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많은 걸 배운 건 저였다는 걸요. 순수함, 신뢰, 그리고 진심의 값어치를요. 조리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1도씨. 정상 범위. 내일도 이 정직한 숫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거였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직하게 사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보셨죠? 최미라 조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청취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